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영상 돌파매매 6부작 중 3부 돌파 3의 비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부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벽을 뚫기 위해서 한 번의 힘 가지고는 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뭐죠? 7일 수도 있지만 3세판을 참 좋아하죠. 이 3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돌파도 똑같습니다. 돌파도 최소 3번은 두들겨 봐야 돌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2부에서 돌파 매매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는 힘있는 종목에서 돌파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 예시로 들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이 상한가 9월 10일 날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이 9월 13일 봉을 보게 될 건데요. 이거를 3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9월 13일 3분봉으로 아모센스를 본 날인데요. 이 3분봉을 보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게. 주식은 이 월봉이 있고 그다음에 주봉이 있고 1봉이 있고 그다음에 60분봉 30분봉, 그 다음 15분봉, 5분봉, 3분봉 이런 식으로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봉이 만들어지는 시간 자체는 이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지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이 분봉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결국에는 원리는 같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돌파 매매, 그러니까 주로 돌파 매매 자체는 좀 단타, 빨리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3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요. 이 아모센스 9월 13일 날 이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존재를 하는 그런 박스권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돌파 매매였죠.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뭔가 이런 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벽인 거고요. 이 벽을 뚫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저항 구간을 첫 번째로 한번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네 번째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그런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번 박스권을 한번 더 그어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인데요. 얘도 어떤 원리가 있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이 만들어졌고 저점이 만들어지는 박스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도 총 3번의 돌파 시도 끝에 마지막에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상승했다가 돌파는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돌파가 나오니 이런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번 돌파가 나오기 전에 이런 3번의 돌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알맹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보 시스터즈도 어디를 볼 거냐? 9월 14일 날을 볼 겁니다. 이때의 특징은 아까 아모센스랑 똑같이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봉이 상한가 종가보다 위에서 끝이 난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요. 날짜로는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이면은 이때인데요. 이때도 똑같이 박스권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인데 얘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밑으로 빠졌다가 마지막 3번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물론 장 후반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3번의 돌파 끝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그림판을 키기는 또 처음인데 왜냐면은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판 켜봐야 이게 그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판을 그동안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의 영상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 산봉우리입니다. 정상이라고 하죠. 이 산봉우리가 총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봉 중에서 이런 3개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건 장중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4부에 나오는 이 돌파 매매 시 호가창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호가창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말고 근데 원리를 설명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건 이 첫 봉우리 있죠. 첫 번째 3봉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세력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낭떠러지에 고점이 존재를 하겠죠. 낭떠러지에 이런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 위에는 독이 가득한 이 독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점, 이 빨간 점 위에서는 이런 독이 들어가 있는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등산을 하다가 이 정상에 왔을 때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산을 하게 되면은 별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이 빨간 점을 넘고
빨간 점을 넘어서 한번 큰 수익을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혹은 이 구간에서 10%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서 2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를 했는데 바로 주가가 떨어져 이 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이 결국 주가가 떨어져 손절을 하게 만드는 구간이 이 빨간색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선을 결국 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3봉우리를 강조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를 정확히 찾을 줄만 알면은 다양한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은 돌파 매매를 얘기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 빨간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윗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영상을 한번 또 찍도록 하고요. 이 첫 봉우리가, 이 봉우리의 특징이 뭐냐, 아까 봤던 데브시스터즈 이 박스권을 잠깐 보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봉우리라고 하면은 뭐겠죠? 저는 단연코 여기 첫 번째 이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구간도 아닌 이 첫 번째 구간이에요. 이 첫 번째 구간, 이 첫 번째 봉의 특징은 뭐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날을 좀 제외를 하고 이 다음 날에 이 거래량이 다른 봉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터지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서 이 봉의 고가를 저는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세력이 스탑,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아무도 못 가, 이 위에서는 절대 아무도 수익 못 내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 첫 봉에, 무조건 이 첫 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래량 많이 터지는 봉의 고가가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질까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이유는 분명 이 봉 자체가, 이 봉 하나 자체가 얘는 좀 크지만 한 10% 상승했던 봉이지, 어떤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떤 봉은 등락률이 한 3, 4%밖에 안 되는데 거래량이 10%, 20%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계속 이제 개인들이 아침부터 막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막 하죠. 막 높은 구간이어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매수를 막 계속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결국에는 이 세력 형님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구간, 이 위에까지는 못 올린다,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력 형님들이 이런 구간에 주가가 왔을 때 계속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가를 계속 매도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결국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 위에서 세력 형님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은 이 세력처럼 매수만 하고 싶다 해서 매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라는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B라는 개인이 매도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 세력이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사자마자 또 이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 사고팔고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사고팔고의 행위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봉이 아까 말했던 세력이 누르는 구간이죠. 올라가려 하지만 계속 누르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세력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선을 알아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알고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주식에서 무조건은 없습니다만 이 구간, 이런 선이 만들어졌으면은 최소한 나는 이 구간에서 종목이 최소 2번 이상은 이 선에 닿은 뒤에야 세 번째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따라서 사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도달을 한 뒤에 3번 이상 도달을 해야 결국 주가가 돌파를 하는 것, 진짜 돌파인 거를 알기 때문에 돌파를 하더라도 진짜 반등이구나, 진짜 돌파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조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 결국에는 이 고점이 존재를 하면은 이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이 밑에 저점 구간 있죠. 이 저점 구간을 깨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박스권의 저점 구간,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2부 영상,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힘이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가 여기서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힘 없는 종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이 있으면은 이 저점 구간을 계속 올리는 그런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올리지 못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런 저점 구간을 깨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가장 최저점 구간을 깨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 첫 봉,
첫 봉우리라고 할게요. 거래량 많이 터진 봉 구간. 이 구간에 이 봉의 고점을 건드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 건드리는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봉들이 최소 2번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주가가 이렇게 미미한 상태 있죠. 이렇게 거래가 안 터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런 고점 구간에서 상승을 할 2번 정도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왔지만 결국 떨어졌던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이런 과정을 결국 2번만 거치게 되면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최소한 돌파가 나오기 전에 이런 2개의 이 쌍봉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돌파를 하기 위한 과정이. 그럼 이 2개가 나왔을 때 나머지 세 번째 호가창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4부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조건은 이렇게 좀 끝을 내고요. 결국 아머센스도 똑같이 이 거래량이 터지는 봉의 고점을 선을 긋고 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박스권에서도,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조건, 여기서는 아쉽게도 박스권의 저점을 깬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한 뒤에, 그 뒤에는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게 결국에는 분봉상에서 쌍봉의 모습, 쌍바닥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쌍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고 상승을 했다가 두 번째 바닥 하나, 그 다음 바닥 2개 하면서 이게 2개 바닥이라고 하면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이 쌍바닥의 모습이 나올 때, 이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도 이렇게 좀 맞게 되고요. 결국에는 계속 저점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추세선을 긋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이자 주제인 3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영상 순서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1부, 이 돌파매매란 보이지 않는 벽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서 돌파 매매해야 하는 종목 선정,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3부, 이런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2차 상승을 노리고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할 텐데, 그 돌파하는 구간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 구간이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소 3번은 이 고점 자리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 번째 돌파가 나오며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 3의 법칙이 끝이 났고요. 네 번째로 돌파 매매 시 호가창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10월 2일 날 하려고 했는데 10월 3일 날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제가 호가창을 별 보면서 매매하진 않습니다. 근데 호가창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호가창을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봐야 될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자리만 보고 매매의 감을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결국 저는 이제 돌파 매매를 하진 않지만 그 돌파 매매의 답은 땡땡 분봉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땡땡 분봉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는 결국에는 세 번째 과정 속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